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맨 바로 소개할 텐데요. 자, 오늘은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네. 시장 낙폭도 크고 네. 요즘 좀 주춤하는 것 같아서 시장 전체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주제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코스피가 선방해주고 코스닥이 주춤합니다. 과연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하락폭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4월까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외국인들이 4월에만 1.5조 원을 주식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위주로 해서 2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지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시장에는 그래도 아직도 되게 풍부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용 잔고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치면 거의 20조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신용 잔고도 4조 원이나 더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좀 안 좋다고 하는데도 투자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센티먼트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금도 풍부하고 센티먼트 쪽에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는 들어봤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요즘 요 며칠 동안 코스피로 이게 좀 전환되는 건 아닌가라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대로 좀 판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잠깐 이러는 걸까요? 크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왜 이제 코스피가 아주 최근에 좀 더 오르고 있냐 하면은 사실상 연초율로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의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13% 올랐으면은 거의 코스닥은 3,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주도주 중에서는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이제 코스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크게 이제 그렇다고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많습니다. 경기 관련주들이 네. 많죠. 예. 반도체, IT 뭐 이런 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막 좋아지고 뻗어나가고 있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둔화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업체들이 주도주로 자리를 잡는다. 이 정도까지 판단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지금은 코스닥에서 올랐던 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판이 바뀌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네. 때는 그 소수의 미래 전망이 밝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도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런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선방해주는 배경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 거죠. 어쨌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또 추가적인 배경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조정이 시작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좀 건너온 뉴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마진이 안 좋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2차 전지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업체들 또는 양극재 업체들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랠리를 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테슬라 말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의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판매량이 만약에 급감을 했거나 판매량이 목표치에 많이 미달했거나 또는 이제 가격 인하했는데 안 팔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테슬라의 가격 조정의 빌미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차량 가격을 계속 낮췄죠. 네. 인위적으로 한 5차례나 낮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 마진율이라는 이익률이 좀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더 포커스해서 주가가 빠진 거지 테슬라 차량이 안 팔린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심하게 빠지고 있지만은 그게 차량이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닌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지 이게 성장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테슬라발로 2차 전지주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영향은 결국 금방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말씀이신 거죠? 금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오른 구간하고 폭이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한두 달도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이클이 끝난 조정이냐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조정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이클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오,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좀 해주시는 모양이었고요.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주가 조정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콘텐츠주들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모양이었는데 다만 한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함께 좀 리뷰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얻을 부분도 분명히 많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뭐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얻을 부분이 많은 반면에 동시에 미국이 이제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만약에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걸 축소시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신 공급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압박까지도 미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 논리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보의 이슈, 그다음에 패권의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가셨으니까 잘 협상을 해서 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터무니없는 경제적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그러한 그 반도체 공급의 뭐 축소라든지 예를 들면 수출의 제한이라든지 이 정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득과 실을 얻어오는 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이번 방미 사절단에 또 많이 포함이 됐고 사상 최대 규모다라는 뉴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동 좀 걸릴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같이럼 우리가 CMO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한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공장을 채워나가고 있고 5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유리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그 신약을 다루고 있는 바이오테크 같은 회사들은 사실상 자기 실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상을 2상, 3상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의 실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갔다고 해가지고 어떤 커다란 혜택이 바이오테크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바이오 시밀러나 또는 아까 CMO와 같이 위탁 생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미 일정 이야기를 하면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또 떠오르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오고 있는 최근 시장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중 관계 긴장으로 리오프닝 수혜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 리오프닝 하면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 되는데 이들이 또 올랐다가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잠잠할 만하면 정치적 이슈가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런 이슈 때마다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에 이제 미리 투자가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답답하신 부분이 너무 있을 오래돼요, 겁니다. 이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기다렸고 사실은 로직 자체는 굉장히 좋은 투자였던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이 빨리 안 풀리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더 생각을 확장을 하면은 사실은 화학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학 재료,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에 관련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이런 회사들도 다 어떻게 길게 보면은 이제 다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보시면 오히려 그런 쪽도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리오프닝 하면은 뭐 화장품이라던가 면세, 항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인데 좀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라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글로벌 이슈 하나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사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반발했다고 하죠.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이번 주에 하원에 상장되는데 좀 단기적으로 저희가 충격 대비해야 되는 걸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무난하게 넘어갈까요? 네, 무난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상된 거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네. 지금 당겨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7월 초나 뭐 이렇게까지도 부채가 꽉 차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꽉 차기 때문에 그거를 한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과거에 사실은 이렇게 국가 그 한도를 못 올려가지고 결국 의회에서 계류가 되다가 정부 디폴트가 난 그러니까 네. 테크니컬하게 디폴트가 난 게 20차례가 넘습니다. 미국에서. 오.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깝게는 2018년도에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정부가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나쁜 뉴스인데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장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의 센티먼트 상으로는 되게 나쁜 뉴스지만 네. 합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의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했던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협상을 안 해줄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은 협상은 된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좀 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을 텐데 그때는 조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네네. 이것은 결국 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을 함께 그렇죠.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뭐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이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지 언제쯤 안정화 기대해 보면 괜찮을까요? 네, 환율은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국가의 서로 다른 통화가 비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원화 약세가 또 다시 심화가 됐던 부분들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3개월째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역수지의 적자의 주범은 사실상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4분기, 1분기도 급락했고 2분기까지도 아직은 하락세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바로 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가격 하락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도 보면은 4월까지 보면은 22일까지만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물량 기준으로는 반도체도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원화가 일방적인 약세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돌아갔을 때는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보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분기 정도 회복할까요? 반도체 가격이 예측컨대 지금 3분기부터는 좀 회복을 하는 걸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는 지금 에너지 가격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는 떨어졌고 반도체 수출이 안 좋아서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유가가 이대로 유지해 준다고만 하더라도 한 3분기 정도부터는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결국 반도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결국 그게 무역 수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는 건데 3분기부터는 기대감을 좀 가질만하다 이렇게 네. 정리해 봅니다. 한 가지 더 가겠습니다. 5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만약에 5월에 매도하면 여름 랠리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신뢰감이 높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세린 메이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4월, 5월에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은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1, 2, 3, 4월에 계속 빠졌으면은 그런 말이 안 통하겠죠. 오히려 이제 실적이나 또는 어떤 매크로 변수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5월 뭐 상반기까지는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월 3일로 예정돼 있는 FOMC 미팅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종착점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증시에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째. 두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걸로 한 70% 이상이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 실적이 또 하방을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다. 미국의 기업 실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는 과거처럼 세린 메이 해가지고 계속 하락 일변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모펀드나 특정 운용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서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환호하는 면이 분명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이슈가 터진다면 그 전에 저희가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주식을 사면서 경영권이나 네. 이런 쪽에 참여를 하려 하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뭘 보고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좋은 기업들을 많이 건드리고요. 네. 좋은 기업은 가버넌스가 좋은 게 아니라 회사 자체는 좋은데 가버넌스가 좀 부족한 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금 보유가 무리하게 많다든지 아니면은 무수익 자산들, 뭐 부동산을 포함한 이런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주주서한도 보내면서 이거 현금을 가지고 M&A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안 할 거면 주주 환원을 해라. 배당도 높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해라라는 식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걸 찾아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은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은 시가총액은 작은데 현금 보유가 높거나 자산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 그러면서 배당이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스크린해서 미리 선점을 하고 계시면은 아마도 이제 그런 사모펀드들이 같이 투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의 저평가된 부분을 해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코스피 안에서의 업종,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업종이 괜찮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업종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영향이 많지 않으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주식을 요새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계속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실질적으로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돌 그룹의 컴백 그리고 앨범 판매가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경기와 무관하게 이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쪽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좀 지겨우실 수 있지만은 반도체라는 부분, 그 다음에 IT 이쪽 관련한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뭐 1분기에 이미 턴을 약간 하고 있지만 재고가 축소되는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이 정도 되면은 많은 이제 주가 회복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시장 큰 그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